저는 건축이 너무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햇빛과 바람을 가장한 자연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목표가 있는 한 당신은 젊습니다. 변화의 속도를 보면 건축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는 공간을 자연으로부터 빌려옵니다. 나의 모든 작품에서 빛은 중요한 조절 요소이다. 어떤 장소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장소의 이미지는 생생하게 남을 것입니다. 디테일과 기교의 수준은 원래 디자인 컨셉에 내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건물의 어떤 세부 묘사가 포함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건축은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탄생합니다. 이것이 건축에서 외부와 내부 사이의 연결성이 매우 높은 이유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면서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단순히 새로운 것을 제자리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보는 것과 땅에 존재하는 것을 흡수한 다음 그 지식을 현대적 사고와 함께 활용하여 보는 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건축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질 때, 즉 최대한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최대한 복잡할 때 흥미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을 주면 그 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건축가라는 큰 꿈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나는 단지 뭔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구든 그림이든 인테리어 디자인이든 건축이든요. 나는 단지 뭔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목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목표가 중요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하고 똑똑해야 합니다. 나는 페어를 좋아한다. 남은 것은 전체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생각의 명확성, 적나라한 구조, 사물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컴퓨터는 또 다른 종류의 창의성을 제공합니다. 컴퓨터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창의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세계 사이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건축물이 사람들이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 단 하나의 문화만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집이든 박물관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잔디밭에 앉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정말 행복한 기분을 느끼는 누군가입니다.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지성 사이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공공의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아름다움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런던이나 파리를 보세요. 둘 다 더럽습니다. 도쿄에서는 그런 것을 얻지 못합니다. 자랑스러운 주민들이 자신의 도시를 돌봅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는 점점 더 경제와 금융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너무 멀리 나아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는 실제로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과잉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없다면 모더니즘 건축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더니즘의 논리와 정신은 종종 불일치하기 때문에 나는 건축을 사용하여 둘을 조화시킵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열망은 먼저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고 때로는 미술품이나 박물관의 후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나는 박물관 공간도 어떤 의미에서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에는 논리적 추론의 결과인 부분과 감각을 통해 생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돌하는 지점은 항상 있습니다. 나는 그 충돌 없이는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있고 음악이나 문학과 같은 다른 예술 분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싶어하며 물론 오늘날 미국은 경제 분야의 세계적 리더입니다. 동시에 미국 국민들은 많은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 건축의 경험을 통해 건축을 해온 일본인이기 때문에 서양식 방법과 재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실제 디자인은 일본 건축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도쿄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치, 식민주의, 제국주의, 전쟁 역시 인간의 두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과학은 자연과의 연애와 같습니다. 파악하기 어렵고 감미로운 여주인, 그것은 낭만적인 사랑의 모든 격동과 우여곡절을 담고 있지만 그것은 게임의 일부입니다. 우리 주변의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은 너무나 쉬워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에 엄청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약간의 오만함도 필요합니다. 많은 훌륭한 연구자들은 지적인 대담함이 부족합니다. 아늑하고 안전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 다른 골목이 될 수 있습니다. 뇌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없습니다. 뇌는 불일치를 싫어합니다. 당신의 자기에 관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몸에만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있고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신에 관한 고상한 질문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철학자들은 제가 태어난 인도와 여기 서구에서 3000년 동안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뇌뿐입니다. 내가 예술적 보편성에 대해 말할 때 문화가 수행하는 막대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문화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예술적 스타일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술이 완전히 특이하고 자의적이거나 보편적인 법칙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지를 찍고 무작위로 왜곡하여 예술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제가 태어난 나우야의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말이죠. 은유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이유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며 단지 정교한 유인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짐승의 몸 안에 갇힌 천사처럼 느껴집니다. 초월을 갈망하며 항상 날개를 펴고 날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신경학과 정신의학 사이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으며 정신의학이 신경학의 또 다른 분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는 있었지만 운동이나 그런 건 잘 못해서 혼자 탐험하는 게 꽤 편해졌어요. 세상은 나만의 놀이터였고 그 안에서 나는 최고였습니다. 다윈, 패러데이, 헉슬리 그리고 다른 위대한 과학자들은 나의 동료였습니다. 내 관심은 생물학에 걸쳐 있지만 때로는 과학을 나누는 경계가 그리 많지 않았던 빅토리아 시대의 시대착오적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화가 없는 문화는 진정한 문명이 아닙니다. 개인으로서의 나의 견해는 과학자로서의 나의 견해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과 과학을 섞으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형이상학에는 그 자리가 있고 과학에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둘을 섞지 마세요. 우리는 대형 유인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에게는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으며 인간 존재의 일부로 기념할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신화와 경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형이상학적인 뉘앙스를 말할 수 있었고 이야기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여 생생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현 세대는 이를 놓치고 있다. 사실이 허구보다 낯설다는 속담은 뇌 작용에 특히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뇌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자주 묻습니다. 내 수사학적 대답은 어떻게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다. 당신이 인간 본성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과 의식은 그것에서 발생합니다.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순간 당신의 창의력은 중단됩니다. 우리의 두뇌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더 낙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은 건물의 측면에 부딪힐 때까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햇빛이 벽에 닿을 때 처음으로 건축물이 나타납니다. 햇빛은 벽에 부딪히기 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빛을 모든 존재의 제공자로 느끼고 물질은 빛을 소모한 것으로 느낍니다. 빛이 만든 것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 그림자는 빛에 속합니다. 어두워야 하는 방이라도 얼마나 어두운지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빛의 균열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은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선택, 친밀감, 통합,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빛으로 태어났습니다. 계절은 빛을 통해 느껴집니다. 우리는 빛이 불러일으키는 대로만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벽돌에게 벽돌아, 뭘 원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릭은 당신에게 나는 아치를 좋아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벽돌에게 나도 하나 갖고 싶지만 아치는 비싸서 콘크리트 상인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아,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브릭은 나는 아치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획실의 건축가들은 자연광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스위치에 손가락을 대는 방식에 따라 그들은 정적인 빛에 만족하고 방이 매 순간 다른 방이라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광의 특성을 잊어버립니다. 위대한 건물은 측정할 수 없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고 설계할 때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거쳐야 하며 결국에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은 사력 깊은 공간 만들기이다. 방은 자연 채광이 없는 방이 아닙니다. 자연의 모든 물질,
산과 시내, 공기와 우리 모두는 다 써버린 빛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물질이라는 구겨진 덩어리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 그림자는 빛에 속한다. 벽돌도 뭔가가 되고 싶어해. 그리스 건축은 나에게 기둥은 빛이 없는 곳이고 그 사이에 공간은 빛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빛 없음, 빛 없음, 빛의 문제입니다. 기둥과 기둥은 그 사이에 빛을 가져옵니다. 벽에서 자라나 빛이 없는 빛이 없는 빛의 리듬을 만드는 기둥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가의 경이로움입니다. 모든 건물에는 그 자체의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는 가용성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어린 소년이 그곳을 거닐면서 평생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해줄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술의 창조는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욕구의 창조이다. 베토벤이 작곡하기 전까지 세상에는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방에서 놀라운 것은 방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그 방에 속한 빛입니다. 태양은 방을 만들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는다. 인간의 창조, 방을 만드는 일은 기적이나 마찬가지다. 인간이 태양의 한 조각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임계점을 감지합니다. 빛에서 침묵으로, 침묵에서 빛으로 존재하고 표현하려는 욕구가 가능한 빛에서 침묵으로, 침묵에서 빛이 예술의 성역에서 교차하는 영감의 분위기입니다. 건축은 자연이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건축은 부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꾸며낸 것은 아니다. 나는 집이 아닌 집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건축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이 짓는 모든 건물이 그 자체의 세계이고 이 자체의 세계가 기관에 봉사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사각형을 사용하여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각형은 선택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전 과정에서 나는 사각형을 반증하는 세력을 찾았습니다. 태양은 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멋진지 깨닫지 못합니다. 공간의 본질은 공간이 원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현대적이라는 것은 유행이 아니라 상태이다.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 미래 사이의 연속성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빛은 장소의 분위기와 느낌뿐만 아니라 구조의 표현도 만들어냅니다. 공간과 빛과 질서, 그것은 빵이나 잠을 잘 곳이 필요한 것만큼이나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건축은 빛으로 모인 대중의 훌륭하고 정확하며 장엄한 연극이다. 우리의 눈은 빛 속에서 형태를 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빛과 그늘은 이러한 형태를 드러냅니다. 건축은 빛 속에서 조립된 형태의 올바르고 장엄한 학습된 게임입니다. 돌, 나무,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이러한 재료로 집과 궁전을 짓습니다. 그것은 건설입니다. 독창성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내 마음을 만지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나는 행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름답구나. 그것이 바로 건축이다. 예술이 들어갑니다. 집은 살기 위한 기계이다. 도시 계획의 재료는 하늘, 공간, 나무, 강철, 시멘트입니다. 그 순서와 그 계층 구조로. 건설의 목적은 사물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일 건축에. 나는 말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리기가 더 빠르고 거짓말을 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의자는 건축이고 소파는 부르주아입니다. 국가에 맞서 싸우면서 혁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혁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대 생활은 집과 도시 모두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계획을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축은 빛으로 모인 대중의 훌륭하고 정확하며 장엄한 연극입니다. 우리의 눈은 빛 속에서 형태를 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빛과 그림자는 이러한 형태를 드러낸다. 큐브, 원뿔, 구, 원통 또는 피라미드는 빛이 유리하게 드러내는 훌륭한 기본 형태입니다. 이들의 이미지는 모호함 없이 우리 안에서 뚜렷하고 구체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형태, 가장 아름다운 형태인 이유입니다. 어린이, 야만인, 형이상학자 모두가 이에 동의합니다. 집은 삶의 보물창고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리할까요? 함수와 객체. 건축의 역사는 빛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인생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창조하고 행동하고 변화하며 하루하루를 강렬하게 살아가는 기능을 영원한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한 인간의 고통은 영원할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모든 건물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현재의 순간은 창의적이며 전례 없는 강렬함으로 창조됩니다. 찬디가르 챈데가르시는 인간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한한 우주와 자연과 연결시켜줍니다. 이는 시민들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인간 활동을 위한 장소와 건물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자연과 마음의 광채가 우리 손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옳은 것은 삶이고 그른 것은 건축가입니다. 스타일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시대는 날마다 그 시대의 스타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눈은 아직 그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천재는 운명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이지만 시스템을 통해 표현됩니다. 시스템 없이는 예술 작품도 없습니다. 건축 자재,
콘크리트, 벽돌, 석재의 진실성은 건축되었거나 건축될 모든 건물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찬디가르의 씨앗이 잘 뿌려졌습니다.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속도가 있는 도시는 성공한다. 우리는 거리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비 결정을 받아들인 후에야 진정한 현대 도시 계획에 착수할 것입니다. 나의 연구는 인생의 주된 가치, 즉 시를 향한 나의 느낌과 같습니다. 건물은 언제 실제 건축물이 되는가? 모든 곳의 건축가들은 나쁜 것을 어렵게 만들고 좋은 것을 쉽게 만들겠다는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형태 창조자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건축이냐 혁명이냐 하는 오늘날의 사회적 불안의 뿌리에 있는 건축의 문제입니다. 흑인 음악은 기계의 리듬과 결합된 영혼의 멜로디이기 때문에 미국을 감동시켰습니다. 두 파트 타임으로 진행됩니다. 마음의 눈물, 다리, 몸통, 팔, 머리의 움직임, 건설시대의 음악 혁신, 그것은 몸과 마음을 넘치게 합니다. 그것은 미국을 범람시키고 세계를 범람시킵니다. 재즈는 건축보다 더 발전했습니다. 건축이 재즈가 도달한 지점에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광경이 될 것이다. 베오그라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도시이다. 납골당처럼 우리의 세계는 죽은 시대의 잔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학적 현상은 항상 일상생활에 매우 유용한 간단한 산술, 즉 신들의 무기인 숫자에서 발전합니다. 신들은 벽 뒤에서 숫자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순전히 추상적인 형식적 개발이 가능한 한 멀리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나는 뉴욕이 재앙이라고 생각한 적이 100번이고 50번은 아름다운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온함이 지배하고 소음의 저주가 침투하지 않는 녹색 구역에서는 차량 통행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칙령의 목적은 현재와 미래의 찬디가르 시민들에게 도시 계획의 기본 개념을 계몽하여 그들이 도시의 수호자가 되고 개인의 변덕으로부터 도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가 있는 수직 도시인 맨해튼의 강렬한 실루엣. 나는 감정이 이성의 어두운 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계속 매료됩니다. 감정은 사치가 아니라 유기체를 특정 결과로 이끄는 매우 지능적인 방법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몸과 마음은 특정한 생물학적 과정의 서로 다른 측면입니다. 슬픔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표정에 변화가 생기고 몸이 다치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과 내장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호르몬 변화도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왜 뇌를 갖고 있는 걸까요? 책, 기사, 희곡을 쓰지 마십시오. 과학을 하거나 음악을 연주하지 마세요. 두뇌는 신체의 생명을 관리하는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발달합니다. 우리는 단지 사물을 인식하고 마음속에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식과 사고 과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미지와 우리 유기체의 생명 존재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을 알리는 독특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Self comes to mind에서 나는 뇌나 마음이 없는 단순한 생물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만화화된 추상화가 우리와 정확히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도덕과 정의, 종교, 예술, 경제와 정치, 과학과 기술 등 문화의 도구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도구는 우리에게 자연과의 대결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제공합니다. 흥미롭게도 모든 감정이 외부 자극에 대한 신체의 반응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변화는 뇌 지도에서만 순수하게 시뮬레이션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찬가지로 의식도 신체의 표현과 특정 자극에 반응할 때 신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표현 없이는 자아상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마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마음은 뇌에 이식되고 뇌는 몸에 이식됩니다. 단순한 자아라도 자아를 갖는 것은 세상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세상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 고통에 대한 연민과 같은 것을 다룰 때 그것은 진화에서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닌 종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뇌는 그것을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연민은 몇 초 더 오래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새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거나 목마르면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생명이 째깍거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기본적인 느낌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가 직면하는 문제는 생명의 관리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의 자아와 하나의 정체성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 정체성, 인격은 사물이 아니며 대상이 아니며 확실히 경직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단계별로 수많은 상호작용 구성 요소를 통해 뇌 내에 구축된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필연적으로 자서전적 자아는 한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다른 모든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당연히 상호작용이 발생한 문화를 통합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좋든 나쁘든 매우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대부분 예측 가능한 자기 기계를 개발합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자체 기계가 더 유연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에 더 개방적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느끼는 능력을 상실한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감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환자 중 다수는 의사결정 능력에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실제로 뇌에서 생성되는 일련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고조된 사람을 보면 얼굴, 몸의 자세, 피부색 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긴 손으로 쓰는 것이 마지막 피난처다. 연필을 종이에 대고 궤선을 따라 그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기쁨으로 나는 얼벳 블레이드의 작은 그림을 봅니다. 원양 전기선이 구성의 중심에 있으며 아마도 출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발견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글을 쓸 때 베토벤이나 말러, 쇼팽이나 바흐의 음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곡가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듣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당신에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합니다. 과학은 검증 가능한 진리를 섬기는 상상이며 그 봉사는 참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엄격하게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와 용기 그리고 집단에 베풀면서 자신의 개성을 유지해야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원적인 기여가 필요합니다. 각 뇌는 서로 다른 환경에 노출됩니다. 당신의 두뇌는 우주의 역사에서 독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컴퓨터가 마음에 좋은 모델은 아니지만 오케스트라에 대한 트럼펫과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문제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로 매우 대규모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많은 인지심리학자들은 뇌를 컴퓨터로 본다. 그러나 모든 뇌는 발달과 세상을 만나는 방식 모두에서 절대적으로 개별적입니다. 당신의 두뇌는 개인의 역사에 따라 발달합니다. 당신의 두뇌와 당신의 일생 동안 그 의식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도 심지어 결합된 쌍둥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은 형태하게 거만하고 불안한 사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은 여주인이고 지각은 다소 학대받는 아내이며 논리는 가정부이며 언어는 저임금 비서이다. 뇌는 논리가 아니라 패턴 인식을 통해 작동합니다. 이 과정은 논리나 수학처럼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경우 범위를 늘리기 위해 특이성과 정밀도를 절충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인간의 사고는 은유를 통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논리나 수학적 사고와 같은 정확한 수단이 뒤늦게 습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생활에서 계속해서 상상력과 창의성의 주요 원천이 될 것입니다. 기억은 본질적으로 절차적이어야 하고 지속적인 운동 활동과 반복적인 연습을 수반하는 지속적인 재분류 과정의 결과입니다. 마침내 과학적 수단으로 입증되면 그러한 견해는 개인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 즉 자신이 어떻게 세상에서 왔는지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특권을 누리는 동안 동료들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의식과 소통의 문제입니다. 과학은 항상 세계를 설명하는 데서 주관적인 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주관성 자체가 추체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당신의 시냅스입니다. 예기치 않게 당신이 아끼는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해보세요. 갑자기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낍니다. 시각체계에서 뇌를 거쳐 사랑을 경험하는 지점까지 정보의 흐름을 최대한 따라가보자. 우선 자극은 시각 시스템에서 전두엽 피질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작업기억의 저장으로 흐릅니다. 자극은 또한 측두엽의 명시적 기억 시스템에 도달하여 기억을 활성화하고 이를 사람의 이미지와 통합합니다. 이러한 과정과 동시에 애착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지라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자극이 이러한 영역에 도달하는 정확한 경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부착 회로의 활성화는 여러 방식으로 작업 기억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는 애착 영역에서 전두엽 피질까지의 직접적인 연결을 포함합니다. 공포와 마찬가지로 피지라 애착 영역과 연결된 내측 전두엽 영역입니다. 애착 회로의 활성화는 또한 뇌간 각성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이어지며 이는 작업 기억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참여합니다. 신체 반응은 애착 회로의 출력으로도 시작되며 두려움과 스트레스 회로에 의해 시작되는 경보 반응과 대조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거나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다가가고 이러한 행동의 차이는 신체 내의 다양한 생리적 조건을 동반합니다. 뇌 내부와 신체에서 작업 기억으로 입력되는 이러한 패턴은 우리를 긴장과 경계보다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처리 모두 쪽으로 더 편향시킵니다. 작업 기억의 최종 결과는 사랑의 감정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형성된 의식 경험으로서 미리 포장된 방식으로 뇌 회로에서 분출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감정적 요소에 대한 인지 처리의 결과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의식적 경험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뇌에서 발생하지만 비감정적 경험에는 부족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연구는 전두엽 피질과 편도체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편도체가 공포 반응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전두엽 영역이 폐쇄되어야 합니다. 같은 논리로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편도체가 억제되어 두려움을 표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병적 공포는 편도체가 전두엽 피질에 의해 확인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병적 공포를 치료하려면 환자가 전두엽 영역의 활동을 증가시켜 편도체가 공포를 덜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경우 내측 및 복부 전전두엽 피질이 손상되면 감정적 상황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되며, 이러한 이상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은 전두엽 시냅스의 유전적 또는 후성유전학적 구성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전두엽 시냅스 연결을 미묘하게 변경하는 경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측 전두엽 피질에 이상이 있는 동물의 행동은 불안 장애가 있는 인간을 연상시킵니다. 동물은 조절하기 어려운 공포 반응을 보입니다.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상황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만 공포 회로를 제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불안증에 대한 쌍둥이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일반적으로 불안해하거나 특정 불안 장애를 갖는 경향의 대략 30에서 50%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유망한 표적 중 하나는 불안을 줄이고 소속감, 애착 및 애정을 촉진하며 위협 조건의 소멸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된 펩타이드 옥시토신입니다. 자율의식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최악의 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쓰고 수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멸종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이 뇌하수체 부신 시스템을 통해 호르몬 코티솔을 방출한다는 사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호르몬은 PFCVM 기능을 손상시키는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멸종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요인, 즉 스트레스가 많은 위협에 대한 노출이 멸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홍수 및 관련 노출 절차의 사용에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중에 방출되어 소멸을 손상시키는 호르몬은 학습의 여러 단계 습득, 기억 통합, 기억 검색, 소멸 및 기억 재통합에 복잡하고 때로는 반대되는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편도체가 방어 반응의 가속기이고 전두엽 피질이 이에 대한 제동 장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브레이크의 오작동으로 인해 반응 표현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후 동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었으며 현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뉴런 사이의 전체 통신 순서는 일반적으로 전기, 화학적, 전기적입니다. 축삭으로 내려오는 전기 신호는 다음 세포에서 전기 신호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학적 메시지로 변환됩니다. 시냅스 전 부위와 시냅스 후 부위 사이의 통신이 순전히 전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냅스도 있지만 화학적 전달이 더 널리 퍼져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뇌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경험의 전기, 화학, 전기 코딩과 관련됩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뉴런 사이의 전기화학적 대화는 인간 정신의 모든 경이로운 때로는 무서운 성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뇌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전기화학적 사건입니다. 통합과 재통합의 개념적 차이. 통합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기억을 검색할 때마다 원래의 기억을 검색합니다. 반면에 재결합 이론은 우리가 기억을 검색할 때마다 기억이 잠재적으로 변경 업데이트 된다고 제안합니다. 따라서 원래 메모리가 아닌 마지막 검색 후에 저장한 메모리를 검색합니다. 인본주의적 치료 실존주의, 게슈탈트, 고객 중심는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인생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행동치료는 많은 문제가 학습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파블로프와 도구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부적응적인 행동을 바꾸기 위해 조건화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기타 감정은 가정, 전제, 기대에 기초합니다. 그것들은 감정적이지 않은 성분들로 뇌에서 구성됩니다. 인지치료의 변형인 수용 및 헌신치료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바꾸기보다는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두는 대신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맥락 내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가르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모든 기억이 재통합 차단으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교 유니버시티의 교수인 네르는 강하게 조건화된 기억, 특히 강렬한 US로 조건화된 기억, 기재결합 차단으로부터 보호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재결합 차단이 PTSD에 대한 치료법은 이 장애가 일반적으로 끔찍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생성된 매우 강한 기억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아스, 마테이와 도어는 새로운 정보가 해당 기억에 통합되면, 즉 기억이 업데이트되면 강한 기억이 실제로 재통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할 뇌 환자가 우반구에서 생성된 행동에 대해 언어적 좌반구 기반 설명을 조작할 때 좌반구는 무의식 시스템에서 생성된 행동에 대한 설명을 생성하고 자아감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즉,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자니가의 해석자 의식 이론의 핵심이다. 방어적 동기 상태가 우리에게 알려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 우리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여 작업 기억의 행동을 표현하는 능력을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행동 결과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생각, 기억 등에 비추어 행동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작업, 기억의 실행 기능인 모니터링에는 당연히 전두엽 피질의 회로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관찰을 사용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규제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회적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일부 그룹에 대해 편향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을 관찰하고 치료나 기타 수단을 통해 이러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니터링을 사용하여 자기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똑같이 능숙한 것은 아닙니다. 감성지능 분야는 그러한 능력이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는 데이터로 동물의 의식을 실제로 증명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리한 실험을 통해 동물은 사람들이 현상적 의식의 특정 상태에 있을 때 행동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이로운 경험을 할 때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식은 경험하는 유기체 외에는 누구도 관찰할 수 없는 내적 경험이며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구두 보고가 없으면 측정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치 배선 불량으로 램프를 켰을 때 충격을 받았다면 램프 쇼크 협회 CS 협회에서는 램프를 만지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램프를 수리한 후 조심스럽게 켜서 충격을 받지 않으면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연결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램프 쇼크 없음 연결 CS No US 연결이라는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었습니다. 분자 유전학의 발전으로 표적 유전자에서 가능한 변화 돌연변이, 다형성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세로토닌 관련 약물에는 항우울제와 항불안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세로토닌 전달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변이를 조사하는 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치료 메커니즘이 장애를 일으키는 메커니즘과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기존의 화학적 불균형 가설과 일치하지만 신중한 평가 없이 단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로토닌의 유전적 조절에 관한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 전달과 관련된 단백질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특정 변종 다형성을 가진 사람들은 위협적인 자극에 더 반응적이며 이러한 과잉 반응은 위협 중의 편도체 활동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습니다. 유전자 변이는 불안 유전의 7에서 9%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1. 위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 위협과 안전에 대한 차별이 부족합니다. 3. 가능한 위협에 대한 회피 증가. 4. 위협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과장된 추정치. 5. 위협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성 강화. 6. 위협이 있을 때 인지 및 행동 통제가 중단됩니다. 현대 학습 이론과 일치하여 감정 처리 이론은 새로운 정보가 공포 구조에서 오래된 정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오래된 기억을 억압하는 경쟁 기억을 생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뇌에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정보를 분류하는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문화는 이름으로 암시될 수 있습니다. 문화사학자 루이스 루이 맨은 키에르케고르를 다시 언급하면서 불안은 인간 자유의 가격표라고 말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미래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환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실제로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것이 자유롭다고 믿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상황에서 위험한 선택에 직면할 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거나 과거에 다르게 행동했다면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반추할 때 말입니다. 실제 두뇌에서는 신경망이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냅스 전송을 통해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보려면 둥그스름하고 붉은 덩어리 대신 서로 다른 시각적 하위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 자극의 다양한 특징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발생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문제를 바인딩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신경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동기식 동시 발사 및 이에 따른 바인딩은 의식에 대한 설명으로 제한되었지만 7장.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여러 영역에 걸쳐 가소성을 조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상호 연결된 영역에 있는 세포 간의 동기식 발사 능력에 더 있습니다. 정서 시스템은 학습을 조정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경험하는 감정의 범위가 넓을수록 발달하는 자아의 감정 범위도 더 넓어집니다. 이것이 아동학대가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입니다. 초기 감정 경험의 상당 부분이 긍정적 시스템이 아닌 두려움 시스템의 활성화로 인한 것이라면 감정 상태에 의해 조정된 병렬 학습 과정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하는 특징적인 성격은 부정성과 절망감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입니다. 애정과 낙천주의보다는요.
당신의 의식적인 경험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주요 사실은 그것이 당신의 기억이라는 렌즈를 통해 경험되고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경험을 포함한 의식적인 경험은 기억에 의해 착색됩니다. 또한 미래의 자신의 공백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백을 채우는 방식은 우리의 전반적인 인생관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은 앞으로의 문제를 내다보고 종종 일어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걱정이 과거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두엽 피질은 수렴 영역입니다. 시각 및 청각, 감각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특수 시스템으로부터 연결을 받아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고 수집한 정보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명시적 기억과 관련된 해마 및 기타 피질 영역으로부터 연결을 수신하여 당면한 작업과 관련된 저장된 정보 사실, 개인적 경험, 도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움직임 제어와 관련된 영역 전두엽 피질 및 피지라 영역의 움직임 제어 영역 포함의 연결을 보내 경영진의 결정이 자발적인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건축이 너무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햇빛과 바람을 가장한 자연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목표가 있는 한 당신은 젊습니다. 변화의 속도를 보면 건축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는 공간을 자연으로부터 빌려옵니다. 나의 모든 작품에서 빛은 중요한 조절 요소이다. 어떤 장소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장소의 이미지는 생생하게 남을 것입니다. 디테일과 기교의 수준은 원래 디자인 컨셉에 내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건물에 어떤 세부 묘사가 포함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건축은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탄생합니다. 이것이 건축에서 외부와 내부 사이의 연결성이 매우 높은 이유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면서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단순히 새로운 것을 제자리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보는 것과 땅에 존재하는 것을 흡수한 다음 그 지식을 현대적 사고와 함께 활용하여 보는 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건축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질 때, 즉 최대한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최대한 복잡할 때 흥미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을 주면 그 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건축가라는 큰 꿈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나는 단지 뭔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구든 그림이든 인테리어 디자인이든 건축이든요. 나는 단지 뭔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목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목표가 중요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하고 똑똑해야 합니다. 나는 페어를 좋아한다. 남은 것은 전체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생각의 명확성, 적나라한 구조, 사물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컴퓨터는 또 다른 종류의 창의성을 제공합니다. 컴퓨터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창의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세계 사이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건축물이 사람들이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 단 하나의 문화만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집이든 박물관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잔디밭에 앉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정말 행복한 기분을 느끼는 누군가입니다.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지성 사이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공공의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아름다움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런던이나 파리를 보세요. 둘 다 더럽습니다. 도쿄에서는 그런 것을 얻지 못합니다. 자랑스러운 주민들이 자신의 도시를 돌봅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는 점점 더 경제와 금융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너무 멀리 나아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는 실제로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과잉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없다면 모더니즘 건축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더니즘의 논리와 정신은 종종 불일치하기 때문에 나는 건축을 사용하여 둘을 조화시킵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열망은 먼저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고 때로는 미술품이나 박물관의 후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나는 박물관 공간도 어떤 의미에서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에는 논리적 추론의 결과인 부분과 감각을 통해 생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돌하는 지점은 항상 있습니다. 나는 그 충돌 없이는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있고 음악이나 문학과 같은 다른 예술 분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싶어 하며, 물론 오늘날 미국은 경제 분야의 세계적 리더입니다. 동시에 미국 국민들은 많은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 건축의 경험을 통해 건축을 해온 일본인이기 때문에 서양식 방법과 재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실제 디자인은 일본 건축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도쿄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치, 식민주의, 제국주의, 전쟁 역시 인간의 두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과학은 자연과의 연애와 같습니다. 파악하기 어렵고 감미로운 여주인, 그것은 낭만적인 사랑의 모든 격동과 우여곡절을 담고 있지만 그것은 게임의 일부입니다. 우리 주변의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은 너무나 쉬워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에 엄청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약간의 오만함도 필요합니다. 많은 훌륭한 연구자들은 지적인 대담함이 부족합니다. 아늑하고 안전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 다른 골목이 될 수 있습니다. 뇌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없습니다. 뇌는 불일치를 싫어합니다. 당신의 자기에 관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몸에만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있고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신에 관한 고상한 질문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철학자들은 제가 태어난 인도와 여기 서구에서 3000년 동안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뇌뿐입니다. 내가 예술적 보편성에 대해 말할 때 문화가 수행하는 막대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문화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예술적 스타일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술이 완전히 특이하고 자의적이거나 보편적인 법칙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지를 찍고 무작위로 왜곡하여 예술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제가 태어난 라오야의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말이죠. 은유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이유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며 단지 정교한 유인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짐승의 몸 안에 갇힌 천사처럼 느껴집니다. 초월을 갈망하며 항상 날개를 펴고 날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신경학과 정신의학 사이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으며 정신의학이 신경학의 또 다른 분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는 있었지만 운동이나 그런 건 잘 못해서 혼자 탐험하는 게 꽤 편해졌어요. 세상은 나만의 놀이터였고 그 안에서 나는 최고였습니다. 다윈, 패러데이, 헉슬리 그리고 다른 위대한 과학자들은 나의 동료였습니다. 내 관심은 생물학에 걸쳐 있지만 때로는 과학을 나누는 경계가 그리 많지 않았던 빅토리아 시대의 시대착오적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화가 없는 문화는 진정한 문명이 아닙니다. 개인으로서의 나의 견해는 과학자로서의 나의 견해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과 과학을 섞으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형이상학에는 그 자리가 있고 과학에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둘을 섞지 마세요. 우리는 대형 유인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에게는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으며 인간 존재의 일부로 기념할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신화와 경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형이상학적인 뉘앙스를 말할 수 있었고 이야기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여 생생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현 세대는 이를 놓치고 있다. 사실이 허구보다 낯설다는 속담은 뇌 작용에 특히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뇌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자주 묻습니다. 내 수사학적 대답은 어떻게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다. 당신이 인간 본성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과 의식은 그것에서 발생합니다.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순간 당신의 창의력은 중단됩니다. 우리의 두뇌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더 낙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은 건물의 측면에 부딪힐 때까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햇빛이 벽에 닿을 때 처음으로 건축물이 나타납니다. 햇빛은 벽에 부딪히기 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빛을 모든 존재의 제공자로 느끼고 물질은 빛을 소모한 것으로 느낍니다. 빛이 만든 것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 그림자는 빛에 속합니다. 어두워야 하는 방이라도 얼마나 어두운지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빛의 균열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은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선택,
친밀감, 통합,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빛으로 태어났습니다. 계절은 빛을 통해 느껴집니다. 우리는 빛이 불러일으키는 대로만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벽돌에게 벽돌아, 뭘 원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릭은 당신에게 나는 아치를 좋아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벽돌에게 나도 하나 갖고 싶지만 아치는 비싸서 콘크리트 상인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아,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브릭은 나는 아치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획실의 건축가들은 자연광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스위치에 손가락을 대는 방식에 따라 그들은 정적인 빛에 만족하고 방이 매 순간 다른 방이라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광의 특성을 잊어버립니다. 위대한 건물은 측정할 수 없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고 설계할 때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거쳐야 하며 결국에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은 사력 깊은 공간 만들기이다. 방은 자연 채광이 없는 방이 아닙니다. 자연의 모든 물질, 산과 시내, 공기와 우리 모두는 다 써버린 빛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물질이라는 구겨진 덩어리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 그림자는 빛에 속한다. 벽돌도 뭔가가 되고 싶어해. 그리스 건축은 나에게 기둥은 빛이 없는 곳이고 그 사이의 공간은 빛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빛 없음, 빛 없음, 빛의 문제입니다. 기둥과 기둥은 그 사이에 빛을 가져옵니다. 벽에서 자라나 빛이 없는 빛이 없는 빛의 리듬을 만드는 기둥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가의 경이로움입니다. 모든 건물에는 그 자체의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는 가용성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어린 소년이 그곳을 거닐면서 평생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해줄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술의 창조는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욕구의 창조이다. 베토벤이 작곡하기 전까지 세상에는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방에서 놀라운 것은 방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그 방에 속한 빛입니다. 태양은 방을 만들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는다. 인간의 창조, 방을 만드는 일은 기적이나 마찬가지다. 인간이 태양의 한 조각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임계점을 감지합니다. 빛에서 침묵으로, 침묵에서 빛으로 존재하고 표현하려는 욕구가 가능한 빛에서 침묵으로, 침묵에서 빛이 예술의 성역에서 교차하는 영감의 분위기입니다. 건축은 자연이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건축은 부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꾸며낸 것은 아니다. 나는 집이 아닌 집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건축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이 짓는 모든 건물이 그 자체의 세계이고 이 자체의 세계가 기관에 봉사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사각형을 사용하여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각형은 선택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전 과정에서 나는 사각형을 반증하는 세력을 찾았습니다. 태양은 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멋진지 깨닫지 못합니다. 공간의 본질은 공간이 원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현대적이라는 것은 유행이 아니라 상태이다.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 미래 사이의 연속성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빛은 장소의 분위기와 느낌뿐만 아니라 구조의 표현도 만들어냅니다. 공간과 빛과 질서, 그것은 빵이나 잠을 잘 곳이 필요한 것만큼이나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건축은 빛으로 모인 대중의 훌륭하고 정확하며 장엄한 연극이다. 우리의 눈은 빛 속에서 형태를 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빛과 그늘은 이러한 형태를 드러냅니다. 건축은 빛 속에서 조립된 형태의 올바르고 장엄한 학습된 게임입니다. 돌, 나무,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이러한 재료로 집과 궁전을 짓습니다. 그것은 건설입니다. 독창성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내 마음을 만지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나는 행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름답구나. 그것이 바로 건축이다. 예술이 들어갑니다. 집은 살기 위한 기계이다. 도시 계획의 재료는 하늘, 공간, 나무, 강철, 시멘트입니다. 그 순서와 그 계층 구조로. 건설의 목적은 사물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일 건축에. 나는 말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리기가 더 빠르고 거짓말을 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의자는 건축이고 소파는 부르주아입니다. 국가에 맞서 싸우면서 혁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혁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대 생활은 집과 도시 모두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계획을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축은 빛으로 모인 대중의 훌륭하고 정확하며 장엄한 연극입니다. 우리의 눈은 빛 속에서 형태를 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빛과 그림자는 이러한 형태를 드러낸다. 큐브, 원뿔, 구, 원통 또는 피라미드는 빛이 유리하게 드러내는 훌륭한 기본 형태입니다. 이들의 이미지는 모호함 없이 우리 안에서 뚜렷하고 구체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형태, 가장 아름다운 형태인 이유입니다. 어린이, 야만인, 형이상학자 모두가 이에 동의합니다.
집은 삶의 보물창고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리할까요? 함수와 객체. 건축의 역사는 빛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인생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창조하고 행동하고 변화하며 하루하루를 강렬하게 살아가는 기능을 영원한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한 인간의 고통은 영원할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모든 건물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현재의 순간은 창의적이며 전례 없는 강렬함으로 창조됩니다. 찬디가르 챈데가르시는 인간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한한 우주와 자연과 연결시켜 줍니다. 이는 시민들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인간 활동을 위한 장소와 건물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자연과 마음의 광채가 우리 손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옳은 것은 삶이고 그른 것은 건축가입니다. 스타일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시대는 날마다 그 시대의 스타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눈은 아직 그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천재는 운명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이지만 시스템을 통해 표현됩니다. 시스템 없이는 예술 작품도 없습니다. 건축 자재, 콘크리트, 벽돌, 석재의 진실성은 건축되었거나 건축될 모든 건물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찬디가르의 씨앗이 잘 뿌려졌습니다.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속도가 있는 도시는 성공한다. 우리는 거리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비 결정을 받아들인 후에야 진정한 현대 도시 계획에 착수할 것입니다. 나의 연구는 인생의 주된 가치, 즉 시를 향한 나의 느낌과 같습니다. 건물은 언제 실제 건축물이 되는가? 모든 곳의 건축가들은 나쁜 것을 어렵게 만들고 좋은 것을 쉽게 만들겠다는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형태 창조자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건축이냐 혁명이냐 하는 오늘날의 사회적 불안의 뿌리에 있는 건축의 문제입니다. 흑인 음악은 기계의 리듬과 결합된 영혼의 멜로디이기 때문에 미국을 감동시켰습니다. 두 파트타임으로 진행됩니다. 마음의 눈물, 다리, 몸통, 팔, 머리의 움직임, 건설시대의 음악 혁신. 그것은 몸과 마음을 넘치게 합니다. 그것은 미국을 범람시키고 세계를 범람시킵니다. 재즈는 건축보다 더 발전했습니다. 건축이 재즈가 도달한 지점에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광경이 될 것이다. 베오그라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도시이다. 납골당처럼 우리의 세계는 죽은 시대의 잔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학적 현상은 항상 일상생활에 매우 유용한 간단한 산술, 즉 신들의 무기인 숫자에서 발전합니다. 신들은 벽 뒤에서 숫자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순전히 추상적인 형식적 개발이 가능한 한 멀리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나는 뉴욕이 재앙이라고 생각한 적이 100번이고 50번은 아름다운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온함이 지배하고 소음의 저주가 침투하지 않는 녹색 구역에서는 차량 통행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칙령의 목적은 현재와 미래의 찬디가르 시민들에게 도시 계획의 기본 개념을 계몽하여 그들이 도시의 수호자가 되고 개인의 변덕으로부터 도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가 있는 수직 도시인 맨해튼의 강렬한 실루엣. 나는 감정이 이성의 어두운 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계속 매료됩니다. 감정은 사치가 아니라 유기체를 특정 결과로 이끄는 매우 지능적인 방법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몸과 마음은 특정한 생물학적 과정의 서로 다른 측면입니다. 슬픔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표정에 변화가 생기고 몸이 다치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과 내장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호르몬 변화도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왜 뇌를 갖고 있는 걸까요? 책, 기사, 희곡을 쓰지 마십시오. 과학을 하거나 음악을 연주하지 마세요. 두뇌는 신체의 생명을 관리하는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발달합니다. 우리는 단지 사물을 인식하고 마음속에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식과 사고 과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미지와 우리 유기체의 생명 존재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을 알리는 독특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Self comes to mind에서 나는 뇌나 마음이 없는 단순한 생물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만화화된 추상화가 우리와 정확히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도덕과 정의, 종교, 예술, 경제와 정치, 과학과 기술 등 문화의 도구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도구는 우리에게 자연과의 대결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제공합니다. 흥미롭게도 모든 감정이 외부 자극에 대한 신체의 반응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변화는 뇌 지도에서만 순수하게 시뮬레이션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찬가지로 의식도 신체의 표현과 특정 자극에 반응할 때 신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표현 없이는 자아상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마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마음은 뇌에 이식되고 뇌는 몸에 이식됩니다.
단순한 자아라도 자아를 갖는 것은 세상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세상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 고통에 대한 연민과 같은 것을 다룰 때 그것은 진화에서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닌 종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뇌는 그것을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연민은 몇 초 더 오래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새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거나 목마르면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생명이 째깍거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기본적인 느낌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가 직면하는 문제는 생명의 관리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의 자아와 하나의 정체성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 정체성, 인격은 사물이 아니며 대상이 아니며 확실히 경직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단계별로 수많은 상호작용 구성 요소를 통해 뇌 내에 구축된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필연적으로 자서전적 자아는 한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다른 모든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당연히 상호작용이 발생한 문화를 통합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좋든 나쁘든 매우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대부분 예측 가능한 자기 기계를 개발합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자체 기계가 더 유연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에 더 개방적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느끼는 능력을 상실한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감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환자 중 다수는 의사결정 능력에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실제로 뇌에서 생성되는 일련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고조된 사람을 보면 얼굴, 몸의 자세, 피부색 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긴 손으로 쓰는 것이 마지막 피난처다. 연필을 종이에 대고 궤선을 따라 그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기쁨으로 나는 얼벳 블레이드의 작은 그림을 봅니다. 원양 전기선이 구성의 중심에 있으며 아마도 출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발견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글을 쓸 때 베토벤이나 말러, 쇼팽이나 바흐의 음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곡가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듣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당신에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합니다. 과학은 검증 가능한 진리를 섬기는 상상이며 그 봉사는 참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엄격하게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와 용기 그리고 집단에 베풀면서 자신의 개성을 유지해야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원적인 기여가 필요합니다. 각 뇌는 서로 다른 환경에 노출됩니다. 당신의 두뇌는 우주의 역사에서 독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컴퓨터가 마음에 좋은 모델은 아니지만 오케스트라에 대한 트럼펫과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문제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로 매우 대규모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많은 인지심리학자들은 뇌를 컴퓨터로 본다. 그러나 모든 뇌는 발달과 세상을 만나는 방식 모두에서 절대적으로 개별적입니다. 당신의 두뇌는 개인의 역사에 따라 발달합니다. 당신의 두뇌와 당신의 일생 동안 그 의식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도, 심지어 결합된 쌍둥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은 형태하게 거만하고 불안한 사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은 여주인이고, 지각은 다소 학대받는 아내이며, 논리는 가정부이며, 언어는 저임금 비서이다. 뇌는 논리가 아니라 패턴 인식을 통해 작동합니다. 이 과정은 논리나 수학처럼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경우 범위를 늘리기 위해 특이성과 정밀도를 절충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인간의 사고는 은유를 통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논리나 수학적 사고와 같은 정확한 수단이 뒤늦게 습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생활에서 계속해서 상상력과 창의성의 주요 원천이 될 것입니다. 기억은 본질적으로 절차적이어야 하고 지속적인 운동 활동과 반복적인 연습을 수반하는 지속적인 재분류 과정의 결과입니다. 마침내 과학적 수단으로 입증되면 그러한 견해는 개인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 즉 자신이 어떻게 세상에서 왔는지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특권을 누리는 동안 동료들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의식과 소통의 문제입니다. 과학은 항상 세계를 설명하는 데서 주관적인 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주관성 자체가 추체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당신의 시냅스입니다. 예기치 않게 당신이 아끼는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해보세요. 갑자기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낍니다. 시각체계에서 뇌를 거쳐 사랑을 경험하는 지점까지 정보의 흐름을 최대한 따라가보자. 우선 자극은 시각 시스템에서 전두엽 피질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작업기억의 저장으로 흐릅니다. 자극은 또한 측두엽의 명시적 기억 시스템에 도달하여 기억을 활성화하고 이를 사람의 이미지와 통합합니다.
이러한 과정과 동시에 애착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지라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자극이 이러한 영역에 도달하는 정확한 경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부착 회로의 활성화는 여러 방식으로 작업 기억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는 애착 영역에서 전두엽 피질까지의 직접적인 연결을 포함합니다. 공포와 마찬가지로 피지라, 애착 영역과 연결된 내측 전두엽 영역입니다. 애착 회로의 활성화는 또한 뇌간 각성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이어지며 이는 작업 기억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참여합니다. 신체 반응은 애착 회로의 출력으로도 시작되며 두려움과 스트레스 회로에 의해 시작되는 경보 반응과 대조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거나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다가가고 이러한 행동의 차이는 신체 내의 다양한 생리적 조건을 동반합니다. 뇌 내부와 신체에서 작업 기억으로 입력되는 이러한 패턴은 우리를 긴장과 경계보다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처리 모두 쪽으로 더 편향시킵니다. 작업 기억의 최종 결과는 사랑의 감정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형성된 의식 경험으로서 미리 포장된 방식으로 뇌 회로에서 분출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감정적 요소에 대한 인지 처리의 결과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의식적 경험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뇌에서 발생하지만 비감정적 경험에는 부족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연구는 전두엽 피질과 편도체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편도체가 공포 반응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전두엽 영역이 폐쇄되어야 합니다. 같은 논리로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편도체가 억제되어 두려움을 표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병적 공포는 편도체가 전두엽 피질에 의해 확인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병적 공포를 치료하려면 환자가 전두엽 영역의 활동을 증가시켜 편도체가 공포를 덜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경우 내측 및 복부 전전두엽 피질이 손상되면 감정적 상황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되며 이러한 이상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은 전두엽 시냅스의 유전적 또는 후성유전학적 구성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전두엽 시냅스 연결을 미묘하게 변경하는 경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측 전두엽 피질에 이상이 있는 동물의 행동은 불안 장애가 있는 인간을 연상시킵니다. 동물은 조절하기 어려운 공포 반응을 보입니다.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상황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만 공포 회로를 제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불안증에 대한 쌍둥이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일반적으로 불안해하거나 특정 불안 장애를 갖는 경향의 대략 30에서 50%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유망한 표적 중 하나는 불안을 줄이고 소속감, 애착 및 애정을 촉진하며 위협 조건의 소멸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된 펩타이드 옥시토신입니다. 자율의식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최악의 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쓰고 수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멸종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이 뇌하수체 부신 시스템을 통해 호르몬 코티솔을 방출한다는 사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호르몬은 PFCVM 기능을 손상시키는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멸종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요인, 즉 스트레스가 많은 위협에 대한 노출이 멸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홍수 및 관련 노출 절차의 사용에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중에 방출되어 소멸을 손상시키는 호르몬은 학습의 여러 단계 습득, 기억 통합, 기억 검색, 소멸 및 기억 재통합에 복잡하고 때로는 반대되는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편도체가 방어 반응에 가속기이고 전두엽 피질이 이에 대한 제동 장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브레이크의 오작동으로 인해 반응 표현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후 동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었으며 현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뉴런 사이의 전체 통신 순서는 일반적으로 전기, 화학적, 전기적입니다. 축삭으로 내려오는 전기 신호는 다음 세포에서 전기 신호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학적 메시지로 변환됩니다. 시냅스 전 부위와 시냅스 후 부위 사이의 통신이 순전히 전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냅스도 있지만 화학적 전달이 더 널리 퍼져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뇌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경험의 전기, 화학, 전기 코딩과 관련됩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뉴런 사이의 전기화학적 대화는 인간 정신의 모든 경이로운 때로는 무서운 성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뇌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전기화학적 사건입니다. 통합과 재통합의 개념적 차이, 통합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기억을 검색할 때마다 원래의 기억을 검색합니다. 반면에 재결합 이론은 우리가 기억을 검색할 때마다 기억이 잠재적으로 변경 업데이트 된다고 제안합니다. 따라서 원래 메모리가 아닌 마지막 검색 후에 저장한 메모리를 검색합니다. 인본주의적 치료 실존주의, 게슈탈트, 고객 중심된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인생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행동치료는 많은 문제가 학습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파블로프와 도구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부적응적인 행동을 바꾸기 위해 조건화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기타 감정은 가정,
전제, 기대에 기초합니다. 그것들은 감정적이지 않은 성분들로 뇌에서 구성됩니다. 인지치료의 변형인 수용 및 헌신치료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바꾸기보다는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두는 대신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맥락 내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가르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모든 기억이 재통합 차단으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머길 유니버시티의 교수인 네르는 강하게 조건화된 기억, 특히 강렬한 US로 조건화된 기억이 재결합 차단으로부터 보호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재결합 차단이 PTSD에 대한 치료법은 이 장애가 일반적으로 끔찍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생성된 매우 강한 기억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아스 마테이와 도어는 새로운 정보가 해당 기억에 통합되면, 즉 기억이 업데이트되면 강한 기억이 실제로 재통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할 뇌 환자가 우반구에서 생성된 행동에 대해 언어적 좌반구 기반 설명을 조작할 때 좌반구는 무의식 시스템에서 생성된 행동에 대한 설명을 생성하고 자아감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즉,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자니가의 해석자 의식 이론의 핵심이다. 방어적 동기 상태가 우리에게 알려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 우리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여 작업 기억의 행동을 표현하는 능력을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행동 결과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생각, 기억 등에 비추어 행동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작업 기억의 실행 기능인 모니터링에는 당연히 전두엽 피질의 회로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관찰을 사용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규제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회적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일부 그룹에 대해 편향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을 관찰하고 치료나 기타 수단을 통해 이러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니터링을 사용하여 자기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똑같이 능숙한 것은 아닙니다. 감성지능 분야는 그러한 능력이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는 데이터로 동물의 의식을 실제로 증명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리한 실험을 통해 동물은 사람들이 현상적 의식의 특정 상태에 있을 때 행동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이로운 경험을 할 때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식은 경험하는 유기체 외에는 누구도 관찰할 수 없는 내적 경험이며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구두 보고가 없으면 측정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치 배선 불량으로 램프를 켰을 때 충격을 받았다면 램프 쇼크 협회 CS 협회에서는 램프를 만지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램프를 수리한 후 조심스럽게 켜서 충격을 받지 않으면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연결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램프 쇼크 없음 연결 CS는 No US 연결이라는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었습니다. 분자유전학의 발전으로 표적 유전자에서 가능한 변화 돌연변이, 다형성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세로토닌 관련 약물에는 항우울제와 항불안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세로토닌 전달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변이를 조사하는 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치료 메커니즘이 장애를 일으키는 메커니즘과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기존의 화학적 불균형 가설과 일치하지만 신중한 평가 없이 단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로토닌의 유전적 조절에 관한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 전달과 관련된 단백질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특정 변종 다형성을 가진 사람들은 위협적인 자극에 더 반응적이며 이러한 과잉 반응은 위협 중의 편도체 활동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습니다. 유전자 변이는 불안 유전의 7에서 9%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1. 위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 위협과 안전에 대한 차별이 부족합니다. 3. 가능한 위협에 대한 회피 증가. 4. 위협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과장된 추정치. 5. 위협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성 강화. 6. 위협이 있을 때 인지 및 행동 통제가 중단됩니다. 현대 학습 이론과 일치하여 감정 처리 이론은 새로운 정보가 공포 구조에서 오래된 정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오래된 기억을 억압하는 경쟁 기억을 생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뇌에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정보를 분류하는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문화는 이름으로 암시될 수 있습니다. 문화사학자 루이스 루이 맨은 은 키에르케고르를 다시 언급하면서 불안은 인간 자유의 가격표라고 말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미래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환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실제로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것이 자유롭다고 믿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상황에서 위험한 선택에 직면할 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거나 과거에 다르게 행동했다면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반추할 때 말입니다. 실제 두뇌에서는 신경망이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냅스 전송을 통해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보려면 둥그스름하고 붉은 덩어리 대신 서로 다른 시각적 하위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 자극의 다양한 특징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발생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문제를 바인딩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신경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동기식 동시 발사 및 이에 따른 바인딩은 의식에 대한 설명으로 제한되었지만 7장.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여러 영역에 걸쳐 가소성을 조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상호 연결된 영역에 있는 세포 간의 동기식 발사 능력에 더 있습니다. 정서 시스템은 학습을 조정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경험하는 감정의 범위가 넓을수록 발달하는 자아의 감정 범위도 더 넓어집니다. 이것이 아동학대가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입니다. 초기 감정 경험의 상당 부분이 긍정적 시스템이 아닌 두려움 시스템의 활성화로 인한 것이라면 감정 상태에 의해 조정된 병렬 학습 과정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하는 특징적인 성격은 부정성과 절망감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입니다. 애정과 낙천주의보다는요. 당신의 의식적인 경험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주요 사실은 그것이 당신의 기억이라는 렌즈를 통해 경험되고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경험을 포함한 의식적인 경험은 기억에 의해 착색됩니다. 또한 미래에 자신의 공백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백을 채우는 방식은 우리의 전반적인 인생관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은 앞으로의 문제를 내다보고 종종 일어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걱정이 과거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두엽 피질은 수렴 영역입니다. 시각 및 청각, 감각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특수 시스템으로부터 연결을 받아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고 수집한 정보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명시적 기억과 관련된 해마 및 기타 피질 영역으로부터 연결을 수신하여 당면한 작업과 관련된 저장된 정보 사실, 개인적 경험, 도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움직임 제어와 관련된 영역 전두엽 피질 및 피지라 영역의 움직임 제어 영역 포함의 연결을 보내 경영진의 결정이 자발적인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합니다.